잡사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편 근대 독립운동의 전개 중에 독립군 부대를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군 부대. 독립군 부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렇게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군 다 비슷하죠. 이름 다 이상합니다.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실은 수험생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대 시기별 2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시기별로 그리고 사건별로 혼합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경향입니다. 더 어렵겠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해법은 뭐냐? 당대 시기별 국제 정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사가 좀 약간 문제인데 너무 한국사에만 매몰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사를 국제 정세 큰 틀에서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국뽕에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사실대로 볼 수 있으려면 국제 정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관계, 당시 중국이 일본과 어떻게 싸웠느냐, 그리고 당시 세계대전은 어떤 양상이었냐를 국제 정세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뭐 부대들은 사실 이 자체로 하는 것보다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을 한 분씩 이렇게 보죠. 이분 딱 봐도 이제 범상치 않죠. 홍범도 장군입니다. 요즘 영화도 많이 나오죠. 봉오동 전투도 나오고 요즘 한 서너 편 이분에 대해서 영화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사격술에 능하였고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이제 만주로 북간도로 이주해서 독립군 활동 리더로서 활동을 합니다. 유명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1943년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해방돼도 이제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스탈린 이주 정책에 의해서 저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하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연극 어떤 공연 중에 옆에서 이제 어떤 노인이 자기 무용담을 막 얘기하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이었던 거죠. 결국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시고 1921년에 유해가 봉환돼서 현재 국립대전 현충원에 다시 안장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이분은 이제 지청천인데요. 뭐 지석영 뭐 이런 분들하고 다 이제 친척 관계입니다. 1, 2분은 이제 엘리트입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오셨고 이제 육사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모 대통령처럼 이렇게 친일파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죠. 젊은 시기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로 가셔가지고 교관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국독립당 군사위원장하고 결국 한국독립군 아주 중요한 부대죠. 총사령관을 하시고 광복군 총사령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국회의원도 하십니다. 민주국민당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십니다. 지청천. 이제 이분은 이제 양세봉인데요.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삼봉이 봉자 들어가시는 분을 이해하는 양세봉. 이분은 이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참 좀 오해를 하는데 이분 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일단 참의부 정의부 국민부 소속에서 조선혁명군 총사령관까지 합니다. 이분이 아주 막 그 일본군하고 전투를 할 때 뭐 흥경성전, 영릉가 전투에서 아주 뭐 대단하시다 그래요. 일본군 이렇게 비행기 4대 뭐 몇만 명이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잘 싸워 대성을 거두셨다 그러죠. 근데 결국 이제 이분은 한국 박창출인가 그 밀정에 의해서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일본군에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관 참시 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그랬다. 비극적이죠. 양세봉. 그리고 또 김원봉. 김원봉에 대한 영화도 많죠. 우리 뭐 열단 뭐 다른 영화에 많이 소개되고 이분 아주 멋있었던 분이라 그러죠. 이분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이제 의열단 아시죠? 의열단 아주 유명하죠. 조선의용대, 한국강복군 활동하십니다. 김원봉. 이제 해방 후에 그 국내로 들어오셨다가 그 친일파 노덕술한테 막 취조를 당하면서 뺨도 맞고 굉장히 고초를 겪고 다시 북한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어,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가 조선의용대 출신 김원봉 나중에 또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 한국 강복군 다룰 때 김구 선생은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임시정부 주석, 중경 임시정부 주석, 비상국민회 부총재를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 그리고 또 김두봉이죠. 원래 이분은 원래 이제 문과래고 무과가 아니고 저기 주시경 선생 한글 있죠. 주시경 선생이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그러시죠. 한글 학자입니다. 이제 한일 운동가로 변신하시고 조선독립동맹 의장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가십니다. 북한에서도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김두봉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 자 이제 인물을 대략 이제 이 정도 캐치를 하시고 독립군 부대는 이제 암기를 할 때 이게 3기로 나눕니다. 3기가 이제 20년대 대한독립군, 30년대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40년대 한국강복군, 조선의용군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좀 빠른 방법은 이제 외워버리는 게 빠르죠.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는 게 빠르긴 빠릅니다. 자, 암기를 할 때 2, 3, 4 대 한조 독혁 광희 2, 3, 4 대 한조 독혁 광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중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시기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훨씬 추천드리죠. 자, 일단 순서대로 대한독립군부터 볼까요? 대한독립군 1920년대입니다. 20년대는 3.1운동 1919년 아이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다 이렇게 세력이 북간도로 올라가죠. 한국을 떠나서 그 이제 대한독립군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한인들이 여기 이쪽에 많이 사셨죠. 브라디포스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청산리, 봉오동, 훈춘 여기 다 북간도 지역이죠. 북간도. 독립군들이 그때는 북로군정사하고 대한독립군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이제 장군이 아시죠? 홍범도? 대한독립군 1919년 북간도 왕청현 봉오동 근거지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했던 전투입니다. 대한독립군은 뭐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리더는 홍범도 장군이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이제 여기 좀 이제 1930년대는 조금 복잡해지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그 전에 이제 3부, 참정신 3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찢어지는데요. 그 우리가 30년대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때 일제 시대가 일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여기 만주 사변 괴뢰국을 세우죠. 그때는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신식민지 국가 독전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를 이제 더 한국 말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만주를 쳐들어갑니다. 31년.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는 공산당하고 국민당 싸우고 있었는데 1차 국공 합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는 한중 연합 작전이 왜 일본이 지금 만주국 쳐들어왔으니까 한중 연합 작전이 중심이 됩니다. 이 둘 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한국 독립군부터 볼까요? 한국 독립군은 자, 지청천, 지청천 그리고 호로군 이게 키워드인데 쭉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입니다. 북만주 이쪽 지역이죠. 북만주. 삼부 참의부 참정신 여기 지금 혁신의회라고 있습니다. 혁신의회 기반 한국 독립당입니다. 원래 한국 독립당이 먼저 1930년대 만들어지죠. 그 예하에 있던 편성된 부대가 한국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한국 독립당 1930년대 혁신의회. 나중에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연합작전을 하는데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합니다. 호로군과. 그러면서 쌍성보, 사도사자,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등을 합니다. 대전자령 전투. 이후에 난징 한국혁명당 통합의 신한 독립당이 되는데 일단 일단 한국 독립군 이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청천 정도만 이해를 하십니다.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다. 자, 한국 독립군. 3부에서 또 이제 혁신의회 말고 또 이제 국민부에서 조선혁명군이 나눠집니다. 양세봉인데요. 자, 보실까요? 조선혁명군은 이전에 항상 당이 있죠. 조선혁명당이라고. 양세봉이 국민부를 기반으로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 예하에 조선혁명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중국 의영군과 국내에 진입작전을 여러 번 전개합니다. 막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가고 압록강 넘어왔다 넘어가고 이렇게 진입작전을 여러 번 합니다. 양세봉 여기서 전투를 해가지고 국내 진입작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압록강에서. 특히 이제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게 영릉과 흥경성입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막 양세봉 우리가 얘기했죠. 자, 근데 이제 조선혁명군 이제 이 부분을 할 때 이 두 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시기별로 암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1929년은 공황이군, 또 논산 파업, 노동자 파업, 광주 그 학생운동, 그리고 30년대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죠. 한국 독립군의 전신, 그리고 뭐 청구회 뭐 이런 거 1930년대, 그리고 뭐 만주 사태, 그리고 뭐 버나로드 운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1932년, 그리고 뭐 진단 사건 뭐 이런 거 이제 암기법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쭉 보시고 이제 좀 자세히 다음에 한번 다룰 겁니다. 이렇게 1930년대 사건들과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한번 외워버리셔도 돼요. 자, 어떻게 외우느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은 한혁지호 대상사 조국양의 영흥. 자, 한국 독립군은 소속이 아까 3부 중에 혁신의회죠. 그 대장이 지청천이고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전투는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다. 조선혁명군은 3부 중에 국민부 소속이고 양세봉이 대장이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이렇게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했죠. 그리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한혁지호 대상사, 조국양의 영의, 한혁지호 대상사, 조국양의 영의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됩니다.